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 국어 수업 학습 활동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과제를 제출한 걸 보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선생님이 눈에 보여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필기도 잘하면 여러분 국어 실력이 쑥쑥 향상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정리 꼼꼼히 하면서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진달래꽃에 대한 내용도 다 알았고요. 운율과 반어도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이 학습 활동은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학습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학습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 시험 문제거든요. 선생님 시험 문제 낼 때 학습 활동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 잘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해활동은요, 진달래꽃의 내용,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즉, 화자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정리해 봅시다. 즉, 이 시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1년에는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체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별에 순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요. 자, 2연에 보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아름 따다. 한 아름 따서 가시는 길에 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연의 내용은요, 떠나는 님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축복하는, 떠나는 님을 축복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떠나는 님을 축복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년은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자, 그 꽃은 시적 화자이자 화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밟고 가라는 건 그만큼 나는 상처받아도 괜찮다. 그만큼 나는 희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생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희생과 헌신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사연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놈을 흘리오리다. 이건 정말 내가 끝까지 참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극복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자,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는 극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별로 인한 어떤 정서가 느껴져요. 그렇죠. 이별의 한이 극대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반어적인 표현이 쓰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 1번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2번의 내용을 한번 정리할 건데요. 자,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별표를 쳐주세요. 자, 이 시에서 진달래꽃이 뜻하는 바를 말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즉, 진달래꽃, 핵심 소재의 상징적인 상징적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진달래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말하는 이 화자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소재야. 즉, 애절하다는 건 왜?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져야 하잖아요.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일단은 왜 나를 떠나는 거야?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슬픔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희생하고 싶은 마음, 또는 뭐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 등등등 여러 가지 애절한 복합적인 마음이 담긴 소재죠. 자, 그리고 이 진달래꽃은,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건 그 마음은 곧 나 자신을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는 육체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도 나이거든요. 특히 정신적인 부분은 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달래꽃은 이 나의 마음이라는 건 즉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화자의 또 다른 나, 화자의 분신이다. 또는 이걸 쉽게 풀면 화자 자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연과 3연을 좀 부각해서 보면 시적 화자가 상대를 축복하는, 그리고 시적 화자의 희생,
이런 것들이 좀 더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달래꽃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시어의 상징성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다 상징적 의미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다의성을 지닙니다. 의미가 많다, 많을 다자를 써서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또 하나, 선생님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 원망에 대해서 문제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땐 틀려요. 우리 국어 문제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서는 풀 수 없는 게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이 시는 시적 화자가 님을 원망하고 있어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 원망은 틀린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시의 진달래꽃에는 시적 화자가 상대를 원망하고 슬퍼하고 축복하는 이런 내용,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 하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의 소재 안에 이제 진달래꽃이란 소재 안에 시적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원망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외워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앞뒤 문맥을 봐가면서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가져오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우리 목표 활동은요, 시에서 학습 목표와 연관된 활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운율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시에서는 운율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시를 소리내어 읽을 때 끊어 읽게 되는 곳, 끊어 읽는다는 거는 소리의 걸음, 즉 음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꺽쇠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 해서 1, 2행을 한 행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3음보, 여기도 3음보, 자, 이렇게 3음보의 반복으로 되어 있었죠.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음보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 3음보의 반복은 우리 무엇과 같다? 그렇죠. 우리 전통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3음보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통의 리듬, 3음보의 전통의 그런 리듬을 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 반복되는 요소를 찾아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찾았었던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요것이 1년과 4년에 똑같이 2번 반복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했죠? 네, 수미 상관의 형식이다 라고 했었고요. 또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이렇게 비슷한 어미가 같은 어미가 반복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음보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똑같이 3음보, 그래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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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음보가 반복이 되고 있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 반복된 요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1번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제 3음보가 반복이 되고 있었고요. 두 번째, 7자, 5자. 7자, 5자, 즉 7호조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다라고 하는 이 어미가 반복이 되고 있었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문장이 1년과 4년에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이 시에서 형태상 가장 유사한 형과 닮은 형과 유사하다는 건 닮았다라는 거고요. 가장 이질적이다라는 건 가장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연과 가장 다른 연을 찾아봅시다. 자, 이질적이라는 건 우리 시험 문제에도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발문으로. 다음 중 가장 이질적인 시연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질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를 이자, 성질 질자에서 성질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형태가 가장 유사한 연이 뭘까요? 여러분 볼까요? 자, 가장 비슷해 보이는 연이 몇 년과 몇 년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1년과 4년이 닮아있죠? 그래서 형태상 가장 유사한 연은 1년과 4년이 제일 비슷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수미 상관의 형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수미상관의 효과를 정리하면 형태적인 안정감 또는 내용의 어떤 통일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으로 인한 리듬감을 주기도 하고요. 의미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의미가 강조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형태가 가장 이질적이다. 다른 건 몇 년인가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소율 7호조를 따졌을 때 보면 자, 1년과 그다음에 3년과 4년은 다 7호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1행 7575 그다음에 7575 역시 7575 반복이 되는데 2년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2년을 보면 5485 이렇게 음소율이 좀 달라집니다. 형태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가장 이질적인 연은 형태적으로 2연을 들 수가 있고요. 효과는요. 7, 5조의 반복의 형식에 파격시키죠. 파격이라는 건 형태의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호조의 반복의 형태를 깨버리는 파격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우리가 문학이든 아니면 뭐 미술이든 이런 파격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뭐 난이 이렇게 있으면 비슷한 그런 형태의 그런 모습에서 하나 정도 딱 뻗치는 그런 난의 모습을 그리죠. 이걸 이제 파격미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형태에서 뭔가 좀 벗어난 파격을 시키는 그런 아름다움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파격미는 뭔가 깨트리기 때문에 그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뭔가 관심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리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리듬을 좀 변형시키는 그런 효과를 지니죠. 그러니까 단조로움을 깨트리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격으로 인해서 기존의 리듬이 7호조라는 리듬이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 리듬이 변형되면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건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관심을 좀 끄는 독자들에게 이목을 좀 끄는 그런 효과도 지니고요. 그다음에 좀 읽는 재미도 주는 그런 효과를 지닙니다. 그래서 형태가 가장 이질적인 면이 이연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7호조가 반복된다는 걸 기본 전제하에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이제 새로운 시가 나왔어요. 새로운 시를 같이 보고요. 진달래꽃과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떤 학생의 시인데요. 이 학생이 새벽에 잠이 깼는데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청소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아 어두운데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에 따라 자, 이건 지금 소리에 좀 집중하고 있네요. 아저씨께 감사하는 마음과 포근한 느낌을 받았지. 이러한 경험을 시로 표현해 보았어. 자, 우리가 시라는 건 우리의 경험이 표현된 문학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싹싹 새벽을 깨우는
싹싹 아침을 밝히는, 싹싹 세상을 데우는, 바닥 쓰는 빗을 소리. 자, 이 시는요, 소리에 좀 집중한 시예요. 그쵸? 여기 좀 선생님 부연 설명을 하면, 시라는 거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중시가 되는데요.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예를 들면, 시각적인 이미지,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선명한 이미지가 있고요. 청각적인 이미지, 소리죠. 들리는 것 같은 청각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촉각의 이미지, 만져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후각 이미지, 어떤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각적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감각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복합되는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자, 우리 진달래꽃은 이 중에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공감각 이 중에서 어떤 이미지가 제일 두드러질까요? 네, 그래요. 바로 이 시각 이미지죠. 왜냐하면 붉은색의 진달래꽃, 꽃 자체가 벌써 시각적이잖아요. 그래서 진달래꽃은 이 시각 이미지가 좀 두드러진다면 여기 나오는 시는 이 소리, 그죠? 싹싹 의성어잖아요.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청각 이미지가 좀 두드러지는 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쌤이 그냥 여러분 보너스로 이미지에 대한 설명 좀 한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이 시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까닭 뭐가 반복될까요? 자, 일단 딱 보면 뭐가 반복돼요? 그죠? 싹싹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여러분, 싹싹이라는 게 의성어야. 소리거든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의성어거든요. 근데 이 의성어라는 건 쌤이 예전에 문학 이제 운율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의성어 자체가 리듬감을 형성해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자음 모음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음 모음이 조합돼서 의성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쓰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싹싹이 몇 번 반복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죠. 그래서 이 싹싹 의성어가 일단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이 싹싹 자체도 반복이 되는 것으로 역시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읽어보면 음보를 좀 볼게요. 몇 번 끊어 있는지. 자, 싹싹 새벽을 깨우는. 세 번 반복이 됐죠. 3음보. 싹싹 아침을 밝히는. 역시 3음보. 싹싹 세상을 데우는. 바닥 쓰는 빗을 소리. 여기는 좀 음보가 2음보로 형식이 좀 깨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3음보가 반복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아마 시를 처음 썼을 때는 싹싹이 아마 여기 한 줄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싹싹 새벽을 깨우는, 싹싹 아침을 밝히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행으로 보고 음보를 이렇게 세 번으로 끊어 읽게 된 겁니다. 근데 시를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이 싹싹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왔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3음보가 여기도 반복이 되고 있구나. 진달래꽃과 같은 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 형태를 보면 싹싹 새벽을 깨우는, 싹싹 아침을 밝히는, 싹싹 세상을 데우는. 그래서 뭐뭐을 뭐뭐하는 이라고 하는 문장의 형식이 문장 구조의 형식이 반복이 되죠. 같은 문장이 반복되진 않지만 이런 틀, 이 문장 구조의 형식, 즉 틀이라고 하죠. 이 틀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주요 반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하나 부연 설명하면 이 싹싹이라는 건 이 실제적으로 그 사전에 찾으면 없어요. 틀린 거예요. 이거 원래는 뭘까요? 네, 싹싹이죠. 원래 형태는 싹싹인데 싹싹으로 변형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싹싹이라는 이 의성어를 이 시에서만 지금 이렇게 늘려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허용을 하는 말이다. 그래서 싹싹의 시적 허용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시적 허용이라는 건 시에서만 허용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 쓰기 하면요. 여러분의 용어를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적 허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시적 허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효과를 주기 위할 때 싹싹보다 싹싹 뭔가 살며시 쓰는 듯한
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고 배려하는 그런 아저씨의 마음도 담겨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슬슬 천천히 쓰는 느낌도 줄 수 있고요. 좀 운율감을 더 살리기 위한 그런 표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시적 허용을 하는 겁니다. 자, 2번. 이 시와 같이 자신의 경험 속의 한 장면을 운율을 살려 표현해 봅시다. 자, 이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요거는 5월 달에 시 창작 대회가 있어요. 우리 교내에. 그때 선생님과 다 같이 교실에서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건 패스 하도록 할게요. 자, 운율 정리하면요. 자, 시의 언어 표현에서 만나는 리듬감이 운율인데 시를 소리내어 읽으면 음악을 들을 때처럼 리듬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때 리듬감을 운율이라고 합니다. 운율은 자, 밑줄 쳐보겠습니다. 시어나 문장 구조를 반복하거나 시를 규칙적으로 끊어 읽거나 자, 이걸 음보라고 했었죠. 의성어, 소리를 내는 말, 의태어, 모양을 내는 말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운율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에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주고 시를 감상할 때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율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반어인데요. 우리 반어는 좀 많이 반복해서 쉽잖아요.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연의 반어가 제일 많이 쓰였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겠다라고 했는데 속에 감추어진 뜻은 매우 매우 슬프다. 눈물이 난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속의 마음이고요. 겉으로는 반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효과, 실제로 말하는 바와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속에 있는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효과를 지니죠.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뜻을 강조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번은 좀 생략할게요. 자, 개성있게 강조하고 싶을 때 반어를 씁니다.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하는 이가 실제로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걸 반어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사람을 보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나 문학작품에서 그리워하는 임을 잊었노라 라고 표현하는 것. 이렇게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이를 통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욱 강조하여 드러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좀 긴 시간 동안에 강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중요한 설명은 선생님이 좀 부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등교 수업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